이번 시간은 이제 전기 전도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에서 EC와 pH를 갖고 이제 배양액을 관리를 하는데 이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 전도라는 것은 배양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합수를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상 뭐라고 말하느냐, 비료의 농도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비료의 농도가 높다고 얘기를 한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DS 메타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제 이온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EC가 값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양이온과 음이온 전체 농도가 이제 밀리꼴롬으로 나눈다, 10을 나눈 다음에 EC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1밀리꼴롬이 약 0.1 DS 메타가 된다. 0.1 EC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EC 1.1은 0. 그러니까 EC 1이라는 얘기는 영양소가 640mg, 비료로는 약 0.9g이 1리터의 물에 녹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C가 높을수록 비료량은 많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EC가 높다는 얘기는 삼투압이 강하다고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EC가 높으면 삼투압이 강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배제 EC 같은 경우는 보통 6에서 9라고 하는데 뭐 삼투압 이상 나오고 배제에서 6, 9라고 하는데요. 또 통상적으로 배제 EC 같은 경우는 과체류 재배에서 근권 EC가 보통 3에서 10 정도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8, 9, 10 정도 되고요. 여름철에는 4, 5, 6 정도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겨울에는 8, 9, 10이고 여름엔 4, 5, 6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권 EC. 예, 근권 EC. 근권 EC가 높으면은 이제 삼투압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삼투압. 아, 그거는 그 겨울에는 EC가 높으니까 그 배지, 그러니까 식물체 안에 EC가 높아요. 바깥보다는. 그러면은 바깥의 EC가 낮으면 물이 어디로 갈까요?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근권으로 들어가겠죠. 반대로 근권의 EC가 높고 뿌리가 EC가 낮으면 어때요? 뿌리의 물이 어디로 가요?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에 우리가 이제 소금, 그러니까 배추를 절일 때 배추를 담그는 물이 소금물이 어때요? 배추 내의 EC보다 높아야 낮아요?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추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 할 때 EC가 높다는 의미가 뭐냐? EC가 높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재배할 때 EC가 높아도 뿌리의 EC보다는 낮아요. 무조건 낮아요. 이거 어떻게 물이 배지에서 어디로 가요? 뿌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차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권 EC는 어때요? 뿌리의 EC는 어때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얘는 생물체니까 안 변해. 얘는 근권 EC는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이 차이가 클수록 물이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가고 차이가 적을수록 물이 적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강관계요. 물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적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었으면 좋겠죠. 왜? 증탄량이 많으니까. 근데 12월 달에요. 해가 없는데 물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먹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뭐 그렇죠. 증탄량이 얼마 안 되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고 일액이 나오겠죠. 일액이 뭐라고 했어요? 식물이 증산하지 못하고 뱉어낸 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증산량이 적은데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일액을 적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권의 EC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이 삼투압 때문에 EC를 높이고 여름에는 낮춘다. 왜? 여름에는 증산량이 많으니까 물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증산량이 적으니까 물을 많이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EC가 8인데 일액이 나와.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EC를 높여야 되겠죠.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액이 나온다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죠. 나오지 말아야 되죠. 일액은 절대로. 그러면은 일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EC를 높여서 삼투압 차이를 작게 만들면은 근권의 삼투압을 높여버리면 어때요? 물을 적게 먹으면 일액이 안 나오겠죠. 또는 배지 함수량을 떨어뜨려도 물을 덜 먹겠죠. 물이 없으니까 덜 먹겠죠. 그리고 여름에 어때요? 지금 이 시기에는 EC도 낮추고 물도 많이 주죠. 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료를 빨아먹는 것도 우리가 EC를 높여서 이제 그러니까 EC로라는 건 비료라고 하지만 양분 공급도 하지만 바로 이걸로 뭘 한다? 근권에서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양을 이걸로 조절도 한다 이거들이요.
예. 물을 흡수하는 양도 바로 이시로 조절. 이시가 낮을수록 물을 많이 먹고 이시가 높을수록 물을 적게 먹고. 이렇게 나오면 이시를 더 높이고 이시를 더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배액을 안 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시 8인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는 이시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식물이 뿌리를 빨아야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뿌리 하나는 A라는 나무는 뿌리가 되게 좋아. B라는 사람은 뿌리가 보통이야. 그러면 이 C를 누가 더 높여야 돼? A를 더 높여야 돼? B를 더 높여야 돼요? A가 뿌리가 좋고 B는 보통이에요. A에다 물을 아니죠. A에다 이 C를 더 높여야 되죠. 왜? 뿌리가 좋으니까 어때요? 물을 더 빨아먹을 거야. 뿌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막 많죠. 얘는 표면적이 작고 뭐 어때요? 덜 먹게 되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뿌리 발달이 좋을수록 이 씨를 더 높여요. 물을 못 먹게 하려고. 이씨 높인다는 게 어느 이씨를? 근권 이씨. 근권 이씨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양액을 공급하는 목적은 비료물을 공급하는 목적은 배지의 양분을 공급하는 거다. 식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식물은 그 배지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큼 빨아먹을지는 이제 근권의 상황이나 공기 중의 상황에 따라 공기가 건조하냐 해가 많으냐 적으냐 나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흡수는 나무가 알아서 먹고 우리는 배지에다 채워준다는 거죠. 이것들. 단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조절을 하는 거죠. 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실제로 어느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흡수하는 만큼 물을 주는 거 아니냐, 흡수하는 만큼 비료를 주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못 먹게 말리고, 너무 조금 먹으면 더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먹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씨가 조절한다. 이씨를 높으면은 적게 먹고, 이씨가 높으면 낮으면 많이 먹고, 적으면 적게 먹죠. 높으면 적게 먹죠.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초세가 약해. 비료를 높게 줘야 돼, 낮게 줘야 돼요? 낮게 줘야 돼요. 왜? 많이 빨아먹게. 높으면은 조금 빨아먹어요. 높게 해서 많이 빨아먹게 해서 적게, 그러니까 낮게 공급해서 많이 먹게 공급하죠. 얘들요. 작물의 이씨가 높은 게 겨울하고 여름을 비교했을 때 겨울이 좀 높다. 훨씬 높아야 되죠. 훨씬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여름에는 보통 우리가 토마토 기준으로 3.5에서 4.5에 지금 목표가. 목표라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5에서 4.5를 하되 이것보다 태력이 강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목표는 3.5, 4.5를 잡아요. 근데 겨울에는 6에서 8 사이를 잡아요. 근데 6에서 8 사이인데 대략으로 6주면 태력이 강할 확률이 높아요. 보통 8 이상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8 이상으로 근권 이식을 맞춰버려요. 언제까지? 세력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수대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잎이 겨울에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죠. 왜요? 크면은 잎도 많이 따야 되고 과일 만든 양분을 잎에 소모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씨를 높으면은 어때요? 잎도 작아지니까 저격도 적게 하게 되고 그럼 일을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유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씨 갖고 하는데 적정 이씨라는 거는 존재가 사실상 이제 0에서 뭐 3에서 한 10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어느 시기에 7이다 8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나무가 좀 강한 것 같으면 지금보다 높게 관리하고 나무가 약한 것 같으면 지금보다 좀 떨어뜨리는 경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잘 발달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씨를 좀 더 높게 관리해야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채료 재배에서 토마토와 오이, 파프리카에서 미친 뿌리병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미친 뿌리병 이상하죠. 미친 뿌리란 건 뿌리가 미쳤다는 뜻이죠. 뿌리가 과잉으로 발생하는 병이 있어요. 뿌리가 막 쩔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 수업 마지막 정도 가면은 이제 뿌리병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나올 거예요. 미친 뿌리병이라는 얘기 나올 때 이 미친 뿌리병은 나무가 열매는 잘 안 맺거나 작게 맺히고 나무 잎은 이만하고 대 두께가 이만해요. 근데 수확은 양이 30-40% 떨어져요. 왜? 과일이 안 달리고. 과일 안 달리고 다 뭘로 쓰죠? 잎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병원균이 과일을 안 달게 한 게 아니라 병원균이 뿌리를 왜 많이 만들까요? 지가 뿌리에서 증식하거든. 그러니까 뿌리 양이 많아야 자기 증식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증식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왕창 흡수해요. 왕창 흡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양분도 많이 빠르고 이파리가 이만해지고 되게 이만해져요. 세력이 강해지고 어때요? 과일 만들 양분을 갖다 다 잎하고 줄기로 내보내니까 애들이 생산량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미친 뿌리병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미친 뿌리병의 특징이, 이건 나중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야기 또 할 거니까 얘기 드리면, 미친 뿌리병의 특징이 토경 재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경 재배에서만 발생해요. 수경 재배 중에서도 안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코에어는 조금 덜 발생해요. 그 무슨 그 이유가 뭘까요? 균상에 관련이 있어요. 토양은 아까 제가 EM 미생물 얘기할 때 EM 얘기했잖아요. 땅 속에 지금 뭐가 많다? 미생물이 엄청 많죠. 내가 배지를 처음 사용했어요. 미생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적어요. 앞면에도 있어요. 그럼요. 오는 동안에 이 공기 만나고 이게 흙먼지 썼는데 없을 리가 없죠. 단지 농도密도는 낮죠. 토양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게는 사실상 있긴 있어도 사실은 누가 우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이지 루트를 유발하는 아그로박테리아라는 그 세균이 거기서 증식을 확 해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걔가 우정하고 나면 그 미친 뿌리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안 가보셨잖아요. 아마 기회가 되면 몇 번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는 못 가더라도. 그러면은 외국에 들어갈 때 지금 우리나라 오실 들어오는데 마찬가지인데 이 바닥면을 이 웅덩이를 꼭 지나게 만들어놨어요. 바닥을 소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크레이지 루트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크레이지 루트를 일으키는 그런 먼지 속에 있던 크레이지 루트균이 배지로 들어가서 이 병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특징은 바로 굉장히 나무가 뿌리가 많고 세력이 세진다는 거. 왜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씨를 크레이지 루트 걸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씨 높이고 소독량 높고 이씨 높이고 잎을 막 따요. 잎을 왜 딸까요? 잎을 따면 세력이 좀 죽죠. 그러면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씨가 너무 높으면은 뭐 방해 나타나고 이씨가 너무 낮으면 장애 영양 보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문제면은 이씨가 너무 높다는 의미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제 그 물도 많이 그러니까 생육에 비해서 비료량이 많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건 생육에 비해서 너무 낮을 때인데 이거는 범위를 벗어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에서 3범위를 한다고 하는데 엽채류 같은 경우는 1에서 1.5 정도, 1.5 정도, 그러니까 1이 너무 낮고 1.5 내외가 많고요. 과채류는 2에서 3범위가 많아요. 보통 엽채류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상추를 이씨를 3.0에서 키워봤거든요. 잘 자라요. 상추도 3.0에서 잘 자라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비료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1적으로 낮춘 것 뿐이지 보통 나무들이 보통 식물들이 공급이씨 뭐 3, 4 정도까지는 잘 자랍니다. 그들요. 근데 비료값까지 고민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3.0이나 2.5나 재배가 똑같이 되면 2.5로 공급하죠. 왜요? 비료가 비싸잖아요. 그들요. 비료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일단 이 씨를 보게 되면은 이 씨가 높다는 얘기는 뭐라고 하죠? 뭐 양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너무 진할 때도 짜니까 어때요? 못 먹죠. 너무 연하면은 또 너무 또 이렇게 맹숭맹숭 매트 못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적정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거를 조금 이제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씨를 높게 주는 게 아니라 낮게 줘서 한 번에 많이 공급하라는 거. 우리가 그 된장찌개가 뭐죠? 그 얼마 전에 이제 엄마랑 어디에 밥을 먹었는데 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다 다 먹나요? 못 먹죠. 짜서 못 먹죠. 그러고 나서 뭘 먹어요? 집에 가면 물을 먹죠. 마찬가지로 짜게 되면은 이씨가 높다는 얘기는 물을 흡수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양이 적어져요. 근데 만약 연하게 되면 적당한 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비료량은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량을 많이 주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 아까 이씨를 낮춰서 물량을 많이 공급하라는 얘기가 더 많이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양액은 공급하는 배양액의 농도고 실제로 먹는 건 뭐다? 근권이씨예요. 근권이씨가 낮으면 많이 먹고요. 근권이씨가 높으면 적게 먹어요. 그 다음에
20m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팟, 그러니까 20 센서 같은 경우는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들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조한 대로 긁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 측정하는데 12시에 5시다. 저 같은 경우 점심 먹고 한번 측정하거든요. 제가 사무실에서 영국토에서 근무할 때는 점심 먹고 나서 한 바퀴 돌면서 이실 측정을 해요. 근데 왜 고정 시간에 공급 측정을 할까요? 배액을? 배액 측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한 번 측정한다면 꼭 동일한 시간에 한 번 할까요? 달라요. 이 시간 달라지거든요. 배액이 나오는데 변해요. 그래서 아침에나 점심이나 저녁에 있으면 보통 점심 먹고, 그러니까 첫 배액이 나오고 나서 두세 번쯤 나왔을 때인데 보통 점심 먹고 나면 1시 정도 되잖아요. 그 시에 1시에서 1시 반 정도 하면 고정된 시간에 하셔야 돼요. 그거를.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변화되는 것들 볼 때 같은 시간에 해야지 다른 시간에 하면은 다른 결과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활력과 배양의 흡수에 따라 하루 종일 이 시를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시를 얘기할 때 측정할 때 볼게요. 공급이 시가 3.0인데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공급이 3.0이에요. 나오는 게 3.5예요. 그러면은 공급이 시하고 0.5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면은 내가 물을, 그러니까 좀 제가 판단할 때는 배양의 농도가 좀, 그러니까 배액이 좀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을 늘려줘야 될까요? 줄여줘야 될까요? 줄여줘야 되겠죠. 왜 줄여줄까요? 그러니까 왜 줄이냐면 저희 가장 큰 목적이 일단은 지금 시기에서는 상황에 좀 다르게 한 지금 시기에는 비료가 바뀌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3.0인데 3.5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바깥에 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3.0인데 지금 이 시기에요. 근권이 시가 배액률 시가 6.0 돼요. 이건 뭐예요? 너무 적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줘야 돼요, 그들을. 근데 3.0으로 줬는데 3.0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예요.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물을 안 줬거나. 왜 물을 안 줬는데 3.0에서 3. 그러니까 배액을 너무 안 빼면은 3.0이거나 3.0 공급했는데 3.0이거나 2.5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게요? 내가 공급이 3.0으로 했는데 나오는 것도 3.0이 물이 내가 배액이 막 엄청 쏟아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도 별로 안 나오는데 들어간 게 3.0이 나오는 게 3.0이야. 이건 무슨 뭐를 의미하느냐? 양분을 다 빨아먹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급이 3.0인데 배액을 많이 빼지도 않았는데 3.0이 나와. 배액을 5% 뺐는데 3.0이 나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할까요? 내가 들어가는 양액하고 배진의 양 다르다고 했죠. 얘가 예를 하나 들면은 3.0을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질소 인상 가리를 그냥 쉽게 333을 줬어요. 그러면은 3.0이 나왔어. 근데 근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333으로 먹나요? 상황에 따라 어떤 거 많이 먹고 덜 먹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질소는 다 빨아먹어서 1이 남았고 칼슘은 덜 먹어서 5가 남았어요. 그리고 가리는 3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질소는 부족하고 가리는 남아돌죠. 그럼 얘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양분의 결핍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또 우리가 배액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액을 체크라고 했잖아요. 왜 체크하냐?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걸 보느냐? 내가 공급한 거랑 나온 거에 비교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들어간 게 3인데 나오는 게 3이야. 근데 내가 배액을 봤더니 40%씩 빠져. 근데 너무 물을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급이 3인데 3.0, 3.5가 나와. 그럼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은 비료값 주려고 아껴야 되겠죠. 근데 들어가는 게 3.0이 나오는 게 3.5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줄일 수도 있죠. 왜 안 줄일까요? 이때는 너무 뜨거워서 물로 뿌리를 식히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공급이 시에 나오는 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간 거 나오는 시 거의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공급이 3.0인데 나오는 게 2.5다.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안 좋죠. 뭐냐면은 식물이 비료를 내가 원소를 갖다 비례적으로 흡수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비례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떤 거는 많이 흡수하고 어떤 건 적게 흡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비료가 양분이 이 배지 안에서는 양분이 기준이 깨졌다. 내가 공급하는 거는 규정에 맞았지만 배지 안에는 깨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료량 2.5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비료를 내가 3.0 공급하던 거를 4.0, 4.5로 공급을 해서 근권에 모듈한 양분을 빨리 채워놔야 돼요. 빨리 채워놔야 돼요. 이거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사고 날 위험이 쌓이게 되죠. 어떤 철결핍이라든가 어떤 마그네슘 결핍이라든가 어떤 결핍이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들이요. 배액의 농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항상 공급보다 높아야 돼요. 배액의 노이즈가 항상 높아야 돼요. 이쪽 공급하는 게 3.0이고 나오는 게 2.5면은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물량도 늘리고 이시도 높이고. 위치도 예. 빨리 비료를 채워줘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들어간 거하고 나오는 배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여름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3.0이면 0.5에서 1 사이를 공급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0 공급하면은 3.5에서 4.5 사이 정도가 들어가게 해놔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진짜 물을 많이 줘. 막 40도씩 되고 막 내려찌고 있어. 그리고 커튼 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가 10분간 탁탁탁탁 주면은 배액이 거의 50% 60% 나와. 그러면 그때는 들어간 거 나온 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시키려고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배양액을 매번 부족하는 것도 좋지만 이시만 측정을 해도 특정 양분이 모자라는 거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양분 결핍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겨울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량 들어가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근권을 측정해서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1이 아니라 2, 3 높이라고 해요. 왜냐면 배액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적정 범위보다 예를 들어서 3을 공급했는데 7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뭐해도 특정 양분이 모질랄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보다는 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액을 안 뺄 때는 근권이식 얼마큼 높아야 돼요? 2, 3 높아야 되고 배액을 많이 뺄 때는 0.5에서 1.0만 높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많이 불려서 내가 목표가 비료를 공급하는 목적이라 근권을 시키는 목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똑같아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이시라는 거는 그래서 여름에는 공급이시보다 0.5에서 1.0 높고 겨울에는 2에서 3 정도를 높게 놓는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측정 장소는 용수 공급 배양의 배 측정인데 특히 이제 용수 공급 배양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공급 배양액 기계 쪽에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비커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비이커로 받아 측정하셔야 돼요. 비이커로. 우리가 그렇죠. 비이커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배지는 매일 할 필요 없어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배지는 한번 뭐 열흘에 한번 보름에 한번 받으시고 배액은 매일 한다. 어떻게 한다? 매일 점심 먹고 한 번만 체크하시면은 큰 문제 없다. 그럼 보세요. 배액 점심 먹고 한번 체크해요. 오전에 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배액이 안 나왔어. 그럼 어때요? 양액기에 들어가서 방향 보고 물 들어가고 확인해봐. 근데 물은 5번 들어갔는데 배액이 안 나왔어. 이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 근데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만 해서. 근데 꼭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경재배의 최고 좋은 점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항상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보지 마시고 비이커를 항상 몇 개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이커를 보아서 물이 안 들어갔으면은 물이 안 들어간 거지. 기계가 10번 줬다고 해도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거죠. 볼 거 없어요. 그러면. 눈으로 확인만 하면은 문제 사고 날 일이 없다. 그래서 뭐 용수는 뭐 그렇다고 치고 배양액은 어떻게 측정해라? 배양액은 어떻게 측정한다? 비이커 받아 측정하시고 배지는 가끔 체크하시고 배액은 점심 먹고 한 번씩 매일 체크하시다. 그다음에 이제 배제 이식 측정법은 지재보와 지재보 사이 각각 10골 제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뭐 저게 뭐라고 하죠? 그 손으로 짜다 보니까 뭐 10군데씩 설치하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못하고요. 측정법 중에서 배지의 측정, 이시 측정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배지가 있어요. 앞면은 저기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거 주사기 꼽아서 빼면 돼요. 주사기 딱 꽂고 쭉 빼면 나와요. 근데 앞면 코너 배지 어떻게 해요? 짜야 돼요. 펄라이트는 아예 안 나와요. 펄라이트는 바닥에 고여 있어갖고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펄라이트는 그게 이렇게 포장되는 거 뜯으면 그 안을 쏟아서 네, 그렇죠. 쏟아지고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시측정법은 그냥 넘어가고 요즘은 이제 짜서 측정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염분 농도의 황사법에서 보게 되면은 ppm은 우리가 1리터의 이제 무게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온의 개수는 미리몰이나 미리콜롬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몰하고 미리콜롬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있어요? 얘하고
ppm은 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몰 농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kg에 1g이 그러니까 뭐 100만 분의 1g이 돼서 1ppm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어떻죠? 미리 모로하고 미리 꼴로는 뭐예요? 입자의 개수의 개념이죠. 그래갖고 미리 모로하고 노르말 농도라고 하는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얘하고 얘의 차이. 얘하고 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가는 일가이온, 이가이온 했죠. 나트륨은 일가, 칼슘은 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미리몰에다가 칼슘 같은 경우 미리몰에다가 2를 곱하면 뭐다? 노르말 농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나트륨은 일가니까 어때요? 그냥 노르말과 미리몰이 같죠. 칼슘은 미리몰보다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일가, 이가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네. 일가, 이가 배웠어요. 일가는 이온이 약간 Na 플러스면은 일가, Ca2 플러스는 뭐예요? 이가. 그렇죠. NO3 마이너스는 뭘까? 일가. NO3 마이너스잖아요. NO3 마이너스 하나죠. 일가. 그러니까 일가, 이가는 차이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우리 배웠어. 우리 옛날 화학 시간에 배웠어요. 일가, 이가 이렇게 배웠죠. 일가, 이가. 그래서 이가가 더 결합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가가. 그래서 우리가 농도 종류법에서 이제 ppm은 무게 개념이고 저기는 미리몰하고 미리꼴룸은 입자의 개념, 개수가 몇 개 들어있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칼슘 1몰과 나트륨 1몰은 같아요? 무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칼슘이 더 무겁겠죠. 왜요? 분자량이니까. 원자량이 높으니까. 원자량이 뭐예요? 한 개의 입자 하나의 이렇게. 칼슘이라는 입자가 6 곱하기 10의 23개 있으면 우리 1몰이라고 하거든요. 나트륨이 6 곱하기 10의 23개가 있으면 그걸 나트륨이 1몰이라고 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얘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몰이에요. 그렇지만 ppm은 같아요, 달라요. 물에 녹였을 때 달라지죠. 퍼센트지 달라지죠.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칼슘 1몰하고 나트륨 1몰은 물속에 두면 똑같이 1몰이야. 1리터의 물에 내가 알기로 40g, 내가 30 헷갈리네. 39g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1몰이라고 해요. 칼슘 1몰이에요. 근데 1리터에 39g을 타면은 노르말 농도는 2 노르말이 돼요. 왜냐면 칼슘이 2가니까. 근데 나트륨은 14g이잖아요. 그러면 나트륨을 14g을 집어넣으면 이게 1몰이에요. 근데 1kg 안에 14g이 들어가면 퍼센트를 뭐예요? 1.4%죠. 칼슘은 몇 퍼센트예요? 3.9%죠. 그러니까 이 ppm은 무게 개념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kg에 몇 g이 들어있냐가 ppm이고 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입자가 6 곱하기 10의 23개가 들어있으면 1몰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달라요. 무게랑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 계산할 때 뭐로 계산할까요? 그럼 얘로 계산할까요? 비로 탈 때 미름으로 할까요? 나중에 비로 탈 때는 얘로 하죠. 왜냐? 우리가 요걸로 계산한 다음에 분자량을 계산해서 요걸 무게로 만들죠. 왜? 비로 살 때는. 우리가 이 미리몰 5mm몰, 10mm몰 계산은 해. 그럼 이걸로 비로 주실 수 없어요. 왜냐면 비료는 다르잖아. 비료는 또 100%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냐? 불순물이 들어있고 다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산해서 다시 ppm을 바꿔놔야 돼. 무게로 바꿔놔야 돼. 다시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렇다고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거는 천천히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개념은 뭐예요? ppm은 뭐다? 무게 개념이에요. 쟤는 무슨 개념이다? 입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입자와 무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들이요. 가벼운 게 많이 모였다고 해서 무거워지나요? 아니 물론 많이 모이면 무거워지겠지만 가벼운 거 10,000개하고 무거운 거 10,000개는 입자수는 똑같이 10,000개라 하더라도 무게는 다르죠. 그게 바로 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노르말은 뭐다? 또 하나가 이가냐 일가냐 이거는 이시 비료할 때 예를 들면 일가하고 이가하고 달라요. 비료 농도는 이가가 더 많다고 느껴요. 우리가 이시로 측정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잖아요. 그러니까 비료 농도를 계산한 게 아니야. 전기가 얼만큼 잘 흐르느냐를 갖고 계산한 거거든요. 전기가 잘 흐른다는 건 뭐예요? 바닷물이 전기가 잘 흘러요? 증류수가 잘 흘러요? 바닷물이 잘 흐르죠. 그러면은 바닷물이 왜 잘 흘러요? 염이 있기 때문에, 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온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이온에서도 일가하고 이가인데 이가가 더 잘 흘러. 비료가 더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가. 그러면은 이가 이온들은 여기다 노르말로 할 때는 우리가 곱하기 2를 해줘요. 이것들을. 근데 보통 우리가 미리몰 농도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걸 ppm으로 계산해서 무게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무게 만들 어떻게 계산할까요? 100배액을 만들어 곱하기 100을 하죠. 왜? 우리는 A통, B통을 할 때 100배액을 보통 쓰니까 그거에서 곱하기 100을 또 해줘요. 그래서 다시 ppm은 무슨 개념? 무게. 미리모는 뭐? 입자개수. 노르말은 뭐다? 거기다가 입자개수 곱하기 1가냐 2가냐에 따라서 1가는 그냥 1을 곱하면 되고 2가는 2를 곱하면 되고 이것들은. 사실 이거 농사 지을 때는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 뭐라고 하죠? 저기 기초부터 배워서 이제 왜 그런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는 아마 여기 계신 학생들은 처방전 만들어 받아 쓸 거고 여기서 이제 메인 재배사가 되거나 훌륭하게 되면은 아마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될 건데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면 이게 필요한데 타 쓰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긴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들어가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비료량을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게 되면은 이제 ppm은 말씀드렸듯이 리터당 밀리그램이죠. 그래서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보통 1리터에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ppm이라고 단위를 쓰고 보통 밀리꼴롬이나 밀리모로 환산할 경우는 이제 얘도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원자량을 우리가 나눠주죠. 뭐냐면은 원자량이 얘서 이제 아까 칼슘 같은 경우가 30 보면은 저기 뭐 4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0을 뭐 120에다 40을 나누면 3mm몰이 나오죠. 여기다가 규정 농도는 노르말 농도는 어떻게 돼요? 2가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어떻게 6mg 6mg 리터가 나오죠. 이게. 그러면은 ppm은 무게 개념. 무게다. 1리터에 몇 g이 들어있느냐? 딱 그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요. 칼슘이 분자가가 40이라고 우리 그냥 40.2라고 되는데 보통 40이라고 읽어요. 칼슘 뭐 그다음 40으로 넣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원자에다가 그러니까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1을 해주면 그게 바로 원자가가 되거든요. 원자량이 되거든요. 무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20번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40이 되거든요. 40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칼슘 1몰은 40.1g이다. 그죠? 그럼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ppm으로 가버리고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단위가 그렇죠. ppm은 그냥 리터당 밀리그램. 그러니까 원래 저기 그램이 1000분의 1이죠. 그램이 1000g이래요. 그럼 킬로그램은 그램이 또 1000이죠. 그러면은 리터를 킬로그램 따지면은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1g은 1kg는 1000g. 그다음 다시 1g은 1000mg. 요새 약 장사를 광고하죠. 막 어떻게 광고합니까? 이렇게 광고하죠. 뭐 1000mg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럼 실제 몇 g이에요? 0.01g이죠. 0.0g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100만 분의 1 그러면은 1g은 1kg는 1000g. 1000g은 다시 1000mg.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터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녹아 있는 농도로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리터에 미리그램 얘기는 100만 분의 1g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할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1리터하고 1kg 같다고 보죠. 우리 대충 같다고 보잖아요. 그냥 물 1리터는 1kg다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은 물 1kg은 1000g, 1000g은 1g은 다시 1000mg.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분의 1. 그럼 ppm이에요. 우리가 비료 계산할 때는 ppm. 우리가 물에다 녹이잖아요. 비료를. 그러니까 ppm으로 계산해야겠죠. 1리터에 1톤에 다시 곱하기 여기다 1리터다 곱하기 뭐 해야 돼요? 또 비료 찰 때는 곱하기 1톤이니까 1000을 또 곱하죠. 곱하기 또 뭐예요? 100을 또 곱하죠. 왜 100을 또 곱해요? 100배 농축액이니까. 100배 농축액을 쓰자. 우리가 그냥 비료를 타 쓰진 않죠. 100배를 또 농축하자. 그럼 또 100을 또 곱하죠. 비료 계산할 때는. 다시 한번 다시 할게요. 1ppm 내가 만약에 100ppm을 공급하려고 하게 돼요? 1리터에 100ppm이야. 그러면 다시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0ppm 곱하기 몇을 곱해야 1000을 곱해야 되죠. 왜요? 1리터에 100ml래요. 다시 1000을 갖다가 다시 또 몇을 또 곱해요? 100을 또 곱하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100만 분의 1이 공 5개를 지워. 공 6개를 지워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램이 나오죠.
그람이 나오면 그걸 갖다 그럼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비를 타면 되죠, 그것들. 어렵진 않아요. ppm이 나오면은 바로 비료를 우리가 곱할 수가 있어. 뭐냐면 여기다가 공 5개를 붙이면 돼. 그죠? 5개 붙이면 되죠. 우리 농축 게타니까. 근데 이 ppm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미리몰 농도를 알아야 돼. 미리몰 농도는 뭘 알아야 돼요? 바로 원자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1, 3, 5, 7, 9, 12, 14, 16, 18, 24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표를 하나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 주기율표. 주기율표에 다 붙어있어요, 이것들.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것을 곱하기 1 가면 1. 그건 이제 노르말 농도 갈 때. 그건 노르말. 비료 살 때는 노르말 농도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시 계산할 때 노르말 농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비료만 계산할 때는 미리 ppm하고 미리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몰도 이거 100만 분의 1몰이거든요. 미리몰이. 똑같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랑 똑같죠? 미리그램이랑 미리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환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숫자가 누가 클 것 같아요? ppm이 커요? 미리몰이 커요? ppm이 크죠. 왜냐면 분자량 나눠줘야 돼. 원자량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비료는 항상 비료 타려면 ppm을 계산해서 탈 수밖에 없어요. 무게 우리가 직접. 그리고 그다음에 또 비료 탈 때는 말씀드렸듯이 불순물이 또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95%면 나누기 0.9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 5개를 붙인 다음에 순도에 따라서 또 나눠요. 0.95가 될 수, 0.98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실제로는 순수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비료가 100% 비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또 나누기 뭐 98하면 어떻게 돼요? 2% 모자라게 98. 그러면 순도가 98. 순도가 100이면 그냥 가면 되고 순도가 90이면은 0.9로 나눠줘야 되고 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0이 필요해. 근데 순도가 90%야. 그러면은 100 나누기 0.9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한 110 정도 나오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도가 95%라면 0.9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뭐 0.9, 뭐 100, 한 6 정도 나와 이렇게. 비료 순도는 또 다르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순도를 또 알아야 되죠. 순도를. 그래서 뭐 질산 같은 건 순도가 60%고 뭐 이렇게 그 순도를 우리가 알아야 또 계산하게 돼요. 근데 순도는 비료 포대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pm 몰 농도, 규정 농도를 배웠어요. 규정 농도는 우리가 노르말 농도를 배웠고, 근데 이상해요. 규정 농도라는 얘기가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노르말 농도를 배웠었는데 이거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규정 농도라고 또 써있더라고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는데 뭐 같은 얘기죠. 거기서 해놓고. 근데 우리가 ppm 몰 농도 이거 비롯할 때 알아야 되고 규정 농도는 뭐다? 나중에 이시 계산할 때 규정 농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제가 이거 계산식을 나중에 하나 알려드릴 건데 2학기 좀 이따 알려드릴 거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몰농도를 알려주고 이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정 이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분석센터에다가 양액을 보냈어. 근데 분석된 양액의 농도, 그러니까 비료의 농도와 이시를 비교해 갖고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런 경우가 많아갖고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앞쪽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된 얘기인데 미리꼴롬을 알고 있을 때 이를 ppm 미리몰로 환산할 경우 볼게요. ppm은 규정 농도 곱하기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 그것도 되겠죠. 원자량은 뭐예요? 원자량이 아까 40이었잖아요. 칼슘이. 만약에 규정 농도가 100이었어. 5였어. 5 곱하기 40을 곱한 다음에 원자가가 얘는 2였잖아요. 칼슘. 그럼 2를 나눠버리면은 ppm이 나오죠. 그럼 뭐가 나와요? ppm으로 뭘 계산한다? 비료를 계산할 수가 있지. ppm 곱하기 10만을 곱한 다음에 그럼 비료량이 나오잖아요. 공 5개. 그 다음 보면은 칼슘 6mm라고 볼게요. 6mm이 있으면 노르말 농도가 있으면은 볼게요. 규정 농도 6mg에다가 6에다가 곱하기 40 한 다음에 나누기라면 120 ppm 정도가 필요하죠. 120 ppm을 이제 비료로 바꿔볼게요. 120 ppm이에요. 120은 저 120mm몰은요 얼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120 ppm은 리터당 120 mg이죠. 지금 요만큼 물이 들어있어. 요만큼 들어있어 비료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 몇 배 써요? 1톤짜리 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120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 120에다가 공을 3개 붙이면은 3개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120g이 비료를 넣어야 돼서 1톤에다가 1톤에 120g을 넣어야 돼요. 1톤에다가 톤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또 뭘 해야 돼요? 곱하기 100을 또 해주죠. 그러면 120 곱하기 공이 5개, 2개 붙으니까 12kg을 넣어줘야 되죠. 칼슘을 12kg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게 1톤에 120g인데 요거는 뭐예요? 100배부터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공을 2개 붙으면 120g이니까 12kg가 나오죠. 여기다 12kg가 공세를 지워주면은 12kg 나오죠. 근데 칼슘만 줄 수가 있나요? 칼슘 못 주죠. 뭐 어떻게 줘요? 질산 칼슘은 십수염을 주거나 질산 칼슘을 형태로 줘야 될 거, 십수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십수염에 사수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 십수염의 무게가 있고 여기서 칼슘이 차지하는 무게를 잰 다음에 다시 또 곱해줘야 되죠.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거기다 순도를 또 곱해야 되죠. 얘가 순도가 85% 나누기 또 0.8을 또 해줘야 되죠. 그래서 비료를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가 비료라는 거는 하나를 칼슘을만 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칼슘을 주려면 뭐가 줘야 돼요? 질산, 칼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질산, 칼슘 주려면은 질산이 붙어 있죠. 근데 질산만 붙어 있나요? 거기에 물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수염, 십수염 하는 이유가 사수염에는 물이 4개가 붙어요. 물 분자가. 십수염은 물 분자 10개가 붙어 있는 거 사수염, 십수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을 주려고 보니까 그 안에 물도 들어 있고 질산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칼슘이 들어 있느냐를 계산하고 다시 곱하고 다시 또 비료 순도를 나눈 다음에 나온 것이 실제 필요한 비료가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거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안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온이 농도 말고 해당 이온을 포함하는 비료 양을 구할 경우를 이제 지금 이거 설명을 방금 얘기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배양액 조성에서 실제로 필요한 비료 양이 아니라 각 상분의 농도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실제로 필요한 비료 양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칼슘을 200ppm을 공급하려고 그래요. 200ppm을. 그러면은 이게 무게예요. 무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몰농도가 나온 다음에 몰농도를 했더니 200ppm 공급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사수액을 공급하려고 해요. 사수의 분자량이 236이에요. 이게 40, 12, 14, 16, 1, 16 해갖고 총 계산했더니 분자량이 236이에요. 이 중에 칼슘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2개가 올 수 있어요. 하나가 붙어 있죠. 그러면은 236 중에서 40 정도만 뭐예요? 칼슘이죠. 그럼 여기다 200에다가 236 나누기 40을 한 다음에 했더니 얼마가 들어요? 비료가? 사수용, 이게 사수용 비료고 사수용 칼슘 비료거든요. 그러면은 1177 mg이죠. 그러면 이거 끝나나요? 여기다 뭐예요? 이제 여기다가 1177g면 1.2g을 쳐요. 예를 들어서 1.2g 치면 1.2g 곱하기 1000을 곱한 다음에 왜요? 이게 1톤을 쓰니까 1톤 곱한 다음에 다시 100을 또 곱하죠. 100배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질산칼슘이 거기다 또 하나 빠지겠네. 비료의 순도를 또 나눠주죠. 이것들을. 그 다음에 질소를 볼게요. 질소는 150ppm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질소가. 그러면은 내가 질산 가리를 줄 수도 있고 질산 칼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볼게요. 질소를 주려고 하면은 일단은 저기 이제 150ppm을 주려고 하니까 그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질소의 비율이 14예요. 왜 하나 붙어 있죠? 하나인데 잠깐 이게 질산 하나가 아니라 2개인데 실수다. 이거 2개요. 28 이거 실수. 요거 28이에요. 28. 왜 28이에요? 이 2개가 붙어 있죠. 여기 2개죠. 여기 NO3 여기 2잖아요. 이제는 저 2개요. 28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2529가 아니라 1200 얼마나 1250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질산 가리로 볼게요. 질산 가리로 질산을 주려게 되면은 KNO3의 이제 분자량이 100일이고 얘는 14, 그러니까 하나 붙어 있으면 14를 받으면은 한 1.1kg에서 1.12kg 정도로 가면 대략 맞겠죠. 일산 가리로 공급할 때는. 그 다음 인을 볼게요. 인을 100ppm을 주려고 하면은 이제 100 곱하기 분자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31. 요거 인의 분자량 원자량이 31이니까 31로 나누면은 약 439g 정도가 439g이 1톤에 들어있으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리그램이니까 톤으로 계산하면 소비의 톤으로 계산하면은 1리터당 439ml, 톤당 439g이 들어있으면 맞다는 거죠. 곱하기 100을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 순도를 또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료를 만드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내가 질소를 주고 싶어요. KNO3가 유리할까요? 왜 얘가 유리할까요? 적어도 1.5kg만 들어가면 되는데 KNO3랑 얘랑 있어요. 나는 질소를 150ppm 공급하고 싶어요. 나는 사수용으로 줄까요? 아니면 질산 가리로 줄까요? 저 같으면 질산 칼슘으로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료가 얘는 25,000원짜리고 얘는 5만원짜리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5만원짜리 쓸 리가 없죠. 항상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는 싼 비료부터 공급해요. 어떤 원소를 공급하고. 왜냐면은 질산태를 공급하나 십수염으로 사수염으로 이 질산태를 공급하나 질산태는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근데 소요량이 아니죠. 이거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이거를 28로 두 개잖아요. 여기가. 두 개로 해서 값이 2배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탈 때 질산 칼슘부터 넣어요. 왜요? 제일 싸니까. 제일 싸서. 우리가 비료 처방전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싼 것부터 집어넣기 시작해요. 제일 쓰고 양이 많은 것부터 넣어요. 그 다음 뒤로 갈수록 비싸고 양이 적은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뭐 비싸게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일단 녹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다음 이제 일반적인 농민은 필요가 없으나 이제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알려주면 끝, 처방전 만들어주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리 뭘로 표시된 거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ppm으로 된 것도 있는데 미리 뭘로 표시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4ml몰로 볼게요. 4ml몰이라는 거는 계산 쉽죠? 뭐요? 우리 4ml몰 곱하기 뭘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 분자량 곱해버리면 돼요. 분자량이죠. 왜냐면은 칼슘 요것이 3ml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칼슘이 3ml몰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3ml몰이면은 3ml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질소 14ml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질소가 얘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4 나누기 2,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반만 들어가도 얘가 14가 아니라 7ml만 들어가도 얘가 7ml몰이면은 질산태 질소는 어떻게 돼요? 14ml몰이 되죠. 근데 질산 가리는 어떻게 돼요? 14ml몰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게 잘못된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1652mg 들어가죠. 리터당. 그다음에 이거는 1415mg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꼴롬으로 되어 있으면은 미리몰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냥 곱하기 분자량을 곱해버리면은 비료 양이 딱 계산돼서 나와버려요. 이거들이. 인 같은 경우도 1 곱하기에다 뭐 하면 돼요? 이게 하나 붙어 있으니까 바로 인의 분자량을 집어넣으면은 136이 딱 나오죠. 요게 바로 1리터당 136g을 자 1리터라 그 1톤당 136g을 넣으면 되고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뭐 1.36kg을 집어넣으면은 맞겠죠. 인산을 갖다가 인산 제일 인산가리 제거 이거 보고 제일 1 인산가리라고 하거든요. 인산이 하나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131.36kg을 인산가리를 A통에다 B통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비료가 맞으시는 거죠. 1mg을 맞추기 위해서. 처방전이 날아올 때 우리가 비료를 계산할 때 ppm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미리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뭐 분자량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저기 주기율표 딱 갖다 놓고 계산기로 딱 두들기면 뭐가 나와요? 분자량 딱 나오죠. 그래서 조심할 건 뭘 조심해야 된다? 요거 하면 곱하기 2예요.
요거 하나 붙으면 얘는 곱하기 4고 그 다음에 요건 하나씩이니까 하나씩 그냥 쓰면 되고요. 교수님 거기에서 인원은 예. 물에 잘 안 녹잖아요. 아, 이는 안 녹는데요. 양이 얼마 안 돼도 보통 우리가 인 같은 경우는 이나 이나 이런 거는 저기다가 저기 물통에다 녹여서 넣으라고 하는데 거의 안 그래요. 그냥 원 FM대로 하면은 그 작은 통에다 녹여서 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냥 다 넣습니다. 넣고 그냥 이렇게 잘 저어갖고 잘 녹여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미리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유럽 애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당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당량, 노르말롱도 미리콜론 표시되어 있는데 얘는 뭐 칼슘 8 미리콜론이잖아요. 칼슘은 1가 2가다? 2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그냥. 아까 미리몰롱도에다가 나누기 2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왜? 얘가 2배가 된 거잖아요. 근데 1가는 어때요? 그냥 가면 돼요. 노르말 농도하고 미리콜론, 노르말과 저기 뭐 당량, 노르말, 미리콜론 똑같은 말이에요. 걔는 뭐예요? 분자량, 그러니까 원자가 1가면은 그냥 1이고 2가면 곱하기 1을 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노르말 농도 또는 당량 또는 미리콜론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것들은 2가가 2이온 같은 경우는 나누기 2를 해주고 1가는 그냥 똑같이 미리몰 농도와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것들은. 이는 상관. 이 1가죠? 자, 네, 상관. 아 저기 3이 3 하나죠 하나 이 하나죠. 일요일 20랑 나누기 3. 아 예, 잠 이는 3가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배양에 포함된 양분성들 너무 낮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성분의 양 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계산 이유가 이런 변형된 이걸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한 것들이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배 농민들은 재배하시는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있을 필요가 있고,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일부는 아마 저기 뭐 팜팜의 메인 재배사라든가 우동 동부팜의 메인 재배사라면 이걸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걔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것들을. 아니면은 남을 가리키는 컨설턴트가 되려면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될 거고. 재배사도 이거를 다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자기 만들어요. 받나요?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메인 재배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똑똑해요. 10년 이상 다 하고 그 안에서도 저기 탈락된 애들도 있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굉장히 세잖아요. 월급도 걔들은. 네. 억대 받으니까 걔들은 당연히 걔들 직접 하죠. 그 다음에 비료 양을 이제 알고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아까 했던 반대로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 없는데, 질산칼슘은 140, 1415mg이면은 예를 들어서 질산태가 얼마 들어있느냐 계산하는 것들인데요. 그거는 아까 했던 것을 반대로 하시면 된다. 이것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저기 1415ml인데 NO3가 얼마큼 들어있나 보려고 하면은 이제 이 뭐라죠? 계산식을 갖다가 얘가 14 원자력이 14에다가 나누기 하고 곱하기를 해버리면은 실제로 비료 성분이 이제 얼마큼 나오는지, NO3의 분자량이 비료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가리의 비료량이 얼마인가 1415를 다시 분자량이 39니까 얘가 가리당 칼슘이거든요. 가리가 39, 칼슘이 40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40이 39에다가 얘가 필요한 39잖아요. 39에다가 뭐라 해야 돼요? 여기 101종의 분자량을 이거를 분자량을 밑에 나눠버리면은 곱하기 1415로 하면 실제로 비료 성분이 547mg이 있다고 알 수가 있죠. 아까 했던 걸 반대 방향 역순으로 하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하시면 되고 반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요 3시까지 쉬었다가 바로 할게요.